세상을 깨우는 뉴스 VWM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 그리고 성전환한 선수들에 대한 새로운 경기 출전 규정이 우리 아이들과 이 사회에 끼치는 혼돈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사이클 경기 3종목 여자 부문 레이스에서 37세의 트랜스젠더 나화린 씨가 출전하여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국내 공식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이번 우승이 자랑스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을 투입받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 골격의 신체적 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여성 선수들과 경기에 임하여 우승하였기에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골격과 근육량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나화린 씨의 경우 성전환과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도 골격근량은 일반 여성 평균인 20에서 22kg보다 월등히 높은 32.7kg이며 키 180cm에 몸무게 72kg로 일반 여성 선수들보다 건장합니다. 근육에 힘을 내는 척도라는 점에서 일반 여성 사이클 선수보다 10kg 이상이나 근육량이 더 많은 나화린 씨의 경우 사이클 경기에서 낼 수 있는 근육의 힘과 최대 속도는 여성 선수들에 비해 폭발적이고 월등히 빠릅니다. 이렇듯 체격과 근량, 뼈밀도 등 신체적 유리함을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은 스포츠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여성 선수들에게 큰 상해를 입혀 생명권까지 위협을 가합니다. 힘으로 맞붙는 격투기, 레슬링, 권투 등의 스포츠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2014년도 미국의 성전환자 펠론 팍스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레슬링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활약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여성부 경기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역도의 경우에는 상체 근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한 여성 선수들은 아무리 힘든 훈련을 한다 해도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비해 중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신체적 조건이 상이함에도 자기 성결정권에 의해 그리고 비뚤어진 성 정체성에 의해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생리적 남성 선수들의 여성부 경기 출전은 일반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받게 하는 논란을 스포츠계에서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WAC 세계 육상연맹은 남성 사춘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자 세계의 랭킹 대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책은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UCI 국제 사이클 연맹도 올해 7월 17일부터 남성으로 사춘기를 겪은 후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선수들의 여성부 출전을 막기로 하고 남성 오픈부 부분에만 참가하게 하여 남자들과 경기해야 하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12세 이전 남성으로의 사춘기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자격 규정을 포함한 측면에서 여성의 범주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제 스포츠 연맹들의 트랜스젠더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더 어린 나이에 성전환을 하면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성전환은 사춘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권유같이 들립니다. 이것은 세계 트랜스젠더 보건의료 전문가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성전환 권장 최소 연령 삭제 지침의 방향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계획으로 느껴집니다. 세계 트랜스젠더 보건의료 전문가협회가 2022년도에 발표한 트랜스젠더 및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의 건강관리 기준 지침의 버전 8은 아동보호와 별도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장을 포함하는 첫 번째 버전으로 성전환 치료에 대한 특정 연령 제한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전판과 다르게 실험적인 사춘기 차단 약물과 유방절단술, 남학생 성기 제거 등 소위 성별 확인 치료나 외과적 치료를 제공하는 최소 권장 연령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미국 소아과 의사협회는 성전환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교차 성호르몬 및 수술의 안정성이나 효능을 입증할 장기적인 연구는 없으며 오히려 의료 개입이 골다공증, 기분장애, 발작 및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있다고 청소년 시기의 성전환을 경고했습니다.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부작용들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성전환을 연령 제한 없이 개별적 결정에 맡기는 세계 트랜스젠더 보건 의료 전문가 협회의 지침, 그리고 스포츠의 절대적 공정성을 이유로 우리 사회가 사춘기 이전의 성전환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충돌 없이 수용하게 하기 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경기의 공정성과 연관지어 스포츠 규정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생리학 분야 전문가인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원인 토미 룬드베리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도 근육량, 골밀도, 헤모글로빈 수치 등의 차이를 완전히 줄일 수 없으며 현재 성전환 선수에게 생물학적 남성의 이점을 없앨 의학적인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단순한 성 구분이 이제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 통념적인 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다양한 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성전환을 타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분으로 인해 이제는 사회의 여러 제도들이 더 복잡하게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원칙과 정상 범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규정을 타당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상식을 파괴하는 지침들을 만드는 이 모순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그냥 보고 듣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대면할 때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서인아였습니다.